당진 일동의 대표하는 리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명규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읍면동 이렇게 간담회 갔는데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 황명희 의원님, 전선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보통 2명, 3명 이렇게 다녔었는데 일동만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인허가, 또 투자유치, 기업유치 이런 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당진 일동이 이제 당진 시내 거의 일동이 제일 많잖아요. 시내 면적 중에 시골에 이제 거의 없는데 일동은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제일 혜택을 받는 데가 일동인 것 같아요. 일동이 1년간 한 4,000명 이상이 늘었잖아요, 인구가. 당진이 인구가 3,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실제적으로 한 3,000명이 넘을 거예요. 사망자 빼고 하면. 1년에 작년 연말 통계를 보면 사망자가 1,500명, 당진시에 출생자가 900명이 안 돼요. 600명이 줄거든요. 근데 이따가 이제 보고가 나올 텐데 인구 증가, 사망자까지 다 합하면 한 3,000명 이상이 늘었죠. 근데 그 혜택을 당진 일동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당진의 인구가 일동에 많이 살고 있고 계속 늘고 있고, 또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인구가 당진 일동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정부 여건을 개선할 거냐, 행정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죠. 제가 취임해서 이제 인허가 이제 오늘도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신데 인허가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토론회를 했는데 당진시 인허가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인허가 서류를 만드는 게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잖아요. 토목 설계, 건축 설계. 근데 보안이 많아. 보안이. 우리 시에서도 이 설계사무소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그 보완 때문에 인허가 길어지잖아요. 보완 때문에. 근데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해서 접수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주안점이 뭐였었냐면, 관내 설계사무소는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는데 외지 설계사무소는 일단 협의도 없어요. 과에 협의도 없이 접수부터 시키는 거예요. 외지 설계사무소 접수부터 시켜놓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해 보드는데 이런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허가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지만 인허가가 3배 내지 4배가 빨라졌어요. 당진에 인허가가 그만큼 인식이 좋아졌고, 서울에서 투자를 한다 하면 당진에 인허가가 안 된다, 당진을 가지 마라 한 게 작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당진 인허가가 어렵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허가가 빠르게 돼서 인식을 바꿔줬어요. 바꿔줘서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이제 당진이 대폭적으로 들어있고, 충남의 한 60% 정도가 당진의 투자유치, 충남에서 제일 많이 제대하고 있고, 천안, 아산보다 더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진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당진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기업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 설명을 제가 못 드리고요. 그만큼 당진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같이 당진을 전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현재 만들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앞장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일반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죠. 인구가 이제 거의 3,000명이 늘어서 경기도 침체된 경기도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인구도 늘으면 늘을수록 장사도 잘 되고 또 당진이 더 각광받고 좋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일동은 이제 대부분 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동에 이쪽에 원도심이 있잖아요. 여기 위원장님들 계신데 원도심이 이제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거냐. 뭐 전국에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건물을 안 져요. 제가 취임한 뒤로 건물을 새로 짓는 다음에는 그걸 왜 짓냐, 짓지 말고 원도심에 투자를 하자. 원도심에 이 기존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하든 아니면 사서 그런 거를 직접 원도심에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번에 어린이 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실무지는 외곽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원도심으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원도심에 상위에서 저희들이 집어넣죠. 그런 식으로 하나 만약에 시청이 부족하다 그러면 건물을 짓지 말고 원도심에 집어넣자, 그런 거를 추천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사회단체, 이런 농업단체, 이런 단체들이 사무실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실을.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원도심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리든지 우리가 사든지 해서 그거를 이제 공짜로 빌려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새 건물을 이제 임대료가 비싸니까 원도심에 흔 건물을 얻으면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면 각 사회단체가 건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회의실을 우리가 해드리고, 대실, 소회실, 그거는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래요. 그건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도심의 사회단체를 우리가 유치하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원도심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회의는 거기서 계속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을 좀 바꿔서 기존 원도심을 살려주자. 이런 식으로 시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모병원도 작년 12월인가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56억인가인데 50억을 줬어요. 50억을 줘서 이제 계약이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건물 등급을 봐야 되잖아요. 위험도 등급을 병원에서 안 알려줘요. 우리가 이제 인수하면 안전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여기가 C등급인지 D등급인지 안전 진단을 해 보고서 처리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여기 일동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승리공 공원하고 계림공원 주민 설명회 했죠. 했는데 이제 여기가 서문리가 있고 승리공 공원이 이제 옛날 당진 읍성 그 자리가 나와가지고 공원 가운데에
쭉 성을 복원을 하겠어요. 공원 가운데. 공원 가운데 이 성을 복원해 버리면 공원에 쓸모가 없어. 성을 복원하면 양쪽을 다 막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공원 거기 이제 문화재 시민들은 그걸 복원하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재 시민들은 복원하라는데 그 복원하면은 공원이 아니에요. 이 양쪽 나눠져 가지고 뭐 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서 거기에 잔디를 다 심자. 거기 딴 시설을 못 하니까 그 문화재 심의를 통과시켜. 그래서 거기를 잔디를 심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받고 제가 의견 낸 거 봤어요.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활용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 거기에 뭐 랜드마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거 이제 고심하고 있어요. 여기를 시민들 어떻게 와서 활용할지 그런 거를 이제 일단은 주민 설명에 대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끝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 지들한테 주면 거기에 이제 제대로 설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린공원 같은 데도 먼저 황토길 맨발로 요새 건강에 대세니까 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환경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해드려야 되고 이번에 이제 호수공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1동, 3동 거기 이제 경계 지역인데 이제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어요. 이게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도시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해야죠. 그리고 그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뭐 천억 드니까 돈이 어디 있냐. 여기 산림과는 왔어요? 안 왔어요? 산림과도 걱정이에요. 시장은 재원 어떻게 한대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그건 밝히질 못해요. 제 머릿속에 있지. 그거는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불가능하면 우리가 못하죠. 가능하니까 하는 거고, 사실상 이 호수공원은 너무 늦었어요. 지금 16,000명이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천안, 아산, 외지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거든요. 16,000명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파악도 안 해보고 설문조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설문조사 1,000명한테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정부 여건이에요. 정부 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냐. 그게 빨리 돼야 특히 젊은 주부들, 젊은 부부들 당진에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부부들이 당진 살게 하려면 첫 번째가 정부 여건인데 교육이고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다 외지로 가죠. 요즘 교통이 무지하게 편리하잖아요. 교통이 편리할수록 빠져나가요. 거꾸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빨리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예가 무지하게 많죠. 서산은 그 조그만 거 3만 평도 안 돼요. 호수공원 3만 평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맨 서산은 호수공원 있는데 당진은 뭐냐. 근데 자꾸 언론이나 이래서 반대로만 나오잖아요. 반대로.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호수공원 설문조사 했어요. 산림과에서 10,000명이 응모를 했어. 10,000명이 응모했는데 놀랐어요. 90%가 찬성. 9,000명이 800명 8%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가 세구나. 이 정부 여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줘야죠.
지금 만약에 호소원 같은 거 못 오면 언제 해요? 앞으로 못 해요. 예산 투입해야지. 지금 문예의 전당 있죠? 문예의 전당 340억 들여서 있거든요. 지금 저런 시설을 하려면 얼마 드냐? 최하 1,000억에서 2,000억이 들어요. 문예의 전당. 그런 거예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 아산시가 문예의 전당이 없어요. 아산시가. 아산시 그 큰 도시가 아직도 문예의 전당이 없어요. 아산시가 문예의 전당 하려면 얼마 되냐? 2,000억 이상 들어요. 2,000억. 먼저 시장도 해였는데 아산시장에 도시사 보고 뭐라 하냐? 아니 당진도 문예의 전당에 그런데 아산은 높다. 그것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해야죠. 순수 시비를. 그만큼 어렵죠. 그런 정비여건이나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미리미리 해줘야 나중에 돈이 안 들죠. 만약 호수문 짓고 만든다. 나중에 엄청나게 돈 들어가죠. 그런 정비여건은 빨리빨리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계림공원에 청소년 수련관 330억 들여서 이번에 계속 추진 중인데, 청소년 수련관이 당진만 없어요. 15개 시군 중에 그만큼 정비여건이 열악한 거죠. 이 청소년,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시고는 전부 다 있는데 당진만 없어. 늦게 오니까 돈이 더 들죠. 330억 들어가야 돼요. 계림공원에. 지금 학생들, 우연에 학생들로 계속, 왜냐면 어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우연을 이 학생들 선정을 했어요. 그 의원들이 전국 다니면서 지금 다 체크하고 뭐가 필요하다. 이제 학생들이 보는 시각 있잖아요. 그 요구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있어요. 그런 거 해줘야 이 정부 여건이 되고 부모들이 볼 때 학생들이 이런 여가 선용이라든지 또 공부 분위기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해줘야죠. 그래야 당진이 발전하고 당진이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부장님들, 과장님들이 일동을 비롯한 당진 시내가 살기 좋은 당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일동을 대표하는 리더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